이번에 공천 받는 분들 보면 좀 좋게 이야기하면 네. 용광로 공천이고 통합 공천인데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명 중에 원래 진명인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정책내 의원 좀 받을 거고 예.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들어와요. 예. 예. 정동영 의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검찰 정권 타도하자고 했던 이성윤 검사장 예. 그 이분이 진명이에요? 그럼 이현주 의원은 진명이에요? 부산에 가면 진명 한 명도 없어요. 예. 김두관 의원이 진명이에요? 우리 아닌 그분 것 잘 같습니다. 알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정치하는 분들 아니에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공통점은 아마 찾아내고 있을 거예요. 정치신이 부족하긴 하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동작을 해서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 다음에 전현희 위원장,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제대로 싸워왔던 사람 아니에요? 네. 이 두 사람 아무리 봐도 진명 아닌데요. 추미애 의원 자신이 대통령 해보겠다는 생각. 전현희 위원장은 정말 정치를 완전히 떠나고 인생 마지막 장면에 국민권익위원장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본인을 그렇게 탄압하니까 네. 다시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되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자, 공천 다 해놓고 보십시오. 이게 무슨 친명공천이고 사천이에요. 대한민국 윤석열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다 모아놨구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 편견, 예단, 예. 내 선입관안에 이재명을 원래 싫어했던 DNA가 있었던 것은 있었나? 그렇죠. 이재명 저 새끼 원래 아니야. 원래 저 사람 인간적 도리 안 했어. 야, 지가 꼴에 스카이도 아닌 게 중앙대법대 나와가지고 그것도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검정고시 출신이야. 야, 성남시장 대한민국 220개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을 해먹어? 알고 보니까 운동권도 아니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이재명이 그만큼 쌍욕을 들어 먹을 만큼 뭘 잘못하고 있나? 검찰에서 380번을 압수수색 했는데 돈을 먹은 건 하나도 안 나와. 하도 수사를 지랄같이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그 사람이 비통하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 책임을 이재명한테 야, 너 감옥 가면 해결 다 되는데 너 감옥 안 가니까 옆에 사람 다 죽네? 그럼 그게 이재명 책임이에요? 수사는 검찰 책임이에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재명이 잘못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정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다만 나타나는 현상, 보도 이런 걸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해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언론은 이재명은 원래 싸가지가 밥이야. 이재명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원래 예의범절이 없어. 원래 사람들과 통합하지 않아. 다 그렇게 해서 몰아세워서 1만 잘못해도 100을 잘못한 것처럼 책임은 1000을 져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질문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는데 노무현이라고 언론에서도 노무현을 그렇게 드잡듯이 때렸었고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랬거든요. 뭔가 유사한 지점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재명 때리기에도 노무현 때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언론의 행태였고 대한민국 보수 집단들이 해왔던 그런 일종의 공격의 수단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요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굳이 따지면 내 친구가 요트가 많아요. 네. 이제 요트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억짜리 요트도 있는데요. 뭐 저렴한 것도 있고. 아니 통통배 만들어 채워넣어도 네. 요트처럼 하고 이제 아주 가격이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집값이 시골 집값하고 농가주택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집값 차이처럼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어느 순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요트를 가진 변호사 시절에 호화 생활을 한 사람처럼 다 그렇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욕했잖아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버텼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나라, 국민, 그리고 유권자, 정치 이런 것들 꼿꼿이 지켰죠. 그 사이에 보수 언론만 노무현 대통령을 때리고 죽였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진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노무현의 태도와 노무현의 말투와
노무현의 정치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했죠. 양쪽에서 욕을 다 들어먹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명박이 검찰 동원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바라봤을 때 생각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그냥 노무현이 그런 사람이구나. 맞아. 요트가 문제야. 무슨 변호사가 민주화운동하는 사람이 요트 타고 다녀. 이런 프레임에서 우리가 놀았던 적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학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외롭게 홀로 걱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박영식 앵커가 특정한 사건의 380여 회의 압수수색을 받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고 가족이 3일에 한 번씩 불려가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사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제가 한동훈한테 물어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죠. 그 사람들은 견디겠습니까? 아니 여의도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런데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너는 380원 받아도 더 욕 들어야 돼. 너는 제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심판을 받아서 널 죽일 거야. 그것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라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공격이 먹혀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이 스스로 감내해야 할 운명 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동조해서 짓밟을 일은 아니다. 짓밟을 일은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정치 테러를 당했고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해서 우리가 또 정치를 인간이라는 문법으로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외롭지만 혼자 가야 하고 괴롭지만 함께 가야 하고 어렵지만 매일 선택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가정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맨날 불려가서 조사받아요. 자식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살면 편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알고 지내는 친인척들이 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지금 당대표가 되어서 총선을 이끌어야 하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 가야 하는데 정말로 괴롭고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재명의 몫이기도 하죠. 대신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그것은 우리 몫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 줄 때는 이재명이 정말로 그렇게 쌍욕을 들어 먹어야 될 만큼 위험하고 못 갖춘 인물이냐? 이것을 다시 질문으로 던져봐야 한다. 저는 특정인을 폄훼하거나 특정인을 추앙하거나 이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면 잘한다고 평가해야 되고 한동훈 잘하고 좋다면 보이는 대로 평가해 줘야 되죠.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지도 않고요. 다만 그것의 행위가 우리의 기준과 상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운영도 엉망인데 자기 말만 하면 언론이 용비어천가 한비어천가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 직업은 그 정도 대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폄훼당하면서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칼에 찔려가지고 죽을 판이 됐는데도 소방헬기 타고 가서 특혜 시비라고 떠들고 있는 그 언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이재명이 언젠가 될 수 있다. 이재명처럼 내가 되었을 때 당신도 그 대우를 받는다면 내가 그 대우를 받는다면 박영식 앵커도 그 대우를 받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정상적인 나라냐 이거 하려고 정말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했고 산업화를 이렇게 시키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현안 직설
제목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대로 끝인가? 라는 주제로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3월 1일입니다. 오늘이. 민주당에게 험난했던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됐거든요. 3월 1일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이 이대로 끝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끝이 났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민주당이 해야 될 몫이고 이재명이 해야 될 몫이죠.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또는 출마자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원은 200만 명이라면 당원 아닌 사람이 5천만 명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당이 정당하다, 이재명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민주당 당원으로 민주당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평가의 장에서 지금 끝났다고 할 게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 출마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서 국민들의 신망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처음에 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는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다. 내가 남아있는 목숨이 하나 있다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학생운동을 시작할 때 맹세했던 그 마음,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나에게 금배지라는 기회를 준다면 국민에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약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 편에 서서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 공천받은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이번에 내가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에서 공적의식 더 가지고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찍어주든 찍어주지 않든 그 사람들과 손담고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자. 손해는 내가 먼저 보고 이익은 상대에게 먼저 주는 마음으로 하자. 이 마음으로 가서 남아있는 지금 이제 딱 4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평가받아야죠. 그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국민들에게 평가를 그거밖에 못 받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그럼 이재명 당대표 총선 실패하면 정치 떠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당원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 못 받았는데 국민 욕할 겁니까? 그때는 자기 눈을 찌르시라고요.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정세를 이해하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지 총선에 어떻게 임할지 각자 생각하면 저는 그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있지만 보지 못하거나 있지만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월 1일 정치 현안 직설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인간 그리고 정치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전계환 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